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고가의 타이어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타이어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타이어도 등급에 따라서 입문형, 중간 등급, 그리고 고급형으로 나뉘는데, 그래도 내 차가 중형 세단 정도 되는데 너무 저렴한 타이어를 쓰기에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고가의 타이어를 쓰자니 이건 또 비용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중간 등급 타이어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3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입 타이어까지 함께 넣어서 비교하려 했는데 가격대가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탑티어급 수입 타이어들 브랜드들이 빠졌습니다. 미쉐린, 콘티넨탈, 피렐리 같은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대가 유사한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넣었죠. 이렇게 5개 제품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비교했습니다. 국산 제품으로는 한국 타이어의 중급 모델 시너지 ST-AS, 넥센은 프리머스 AST1, 금호는 기존 청킹 등으로 시장에서 아쉬움을 주었던 부분을 잡아낸 TA51 플러스가 뽑혔습니다. 수입 제품으로는 영국계 브랜드인 다반티의 DX640, 미국계 브랜드인 아틀라스의 포스 HP를 넣었고요. 각 제품의 생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카는 시장에서 익숙한 기아 K5인데요. 테스트한 규격은 215mm급의 17인치고요. 타이어 테스트는 준비부터 시험, 그리고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죠. 좋아요 정도는 부탁드릴 수 있죠? 소소한 이벤트도 있으니 응모를 해주시고요. 테스트 순서는 랜덤으로 정해졌는데 다반티, 아틀라스, 넥센, 한국, 금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각 타이어의 모델명 대신 짧게 제조사명만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컨셉에 맞춰 라이드와 정숙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타이어 업계에서는 승차감을 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승차감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금호였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차량에서 이점이 컸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충격 이후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모습이 부각되죠? 저속에서도 좋았지만 속도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올렸을 때도 가장 이상적인 승차감을 보였고요. 다른 성능은 몰라도 단순하게 승차감 하나만 보면 한국의 에어S, 마제스티 같은 프리미엄급보다도 성능이 좋게 부각됩니다. 다음은 넥센이었는데요. 지지감이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무난한 승차감을 보였죠. 패턴 자체는 움직임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요. 핸들링 측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날카로운 노면 특성을 희석시키는 데는 일부 이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넥센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아주 미미한 차이로 순위를 내줬죠. 고속에서는 무난한데 저속에서 다소 튀는 느낌이 강해서 점수를 잃은 건데요. 핸들링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에 저속 승차감을 보완해주면 주요 소비자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아틀라스였는데 무난하긴 했지만 넥센과 한국 대비 세련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중급 타이어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은 되었고요. 반면 다반티는 승차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K5와 같은 모델에서 날카로운 충격을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다른 제조사 대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성입니다. 일반 아스팔트 노면을 달리며 계측했는데 사람이 느끼는 불쾌한 소음 영역이 없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음 수치는 같더라도 거슬리는 소음이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기 소리는 매우 작지만 고주파음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그래서 계측기상 수치는 낮게 나오지만 거슬리는 소음이 느껴지는 경우 서브젝티브 항목에서 점수를 잃게 되죠. 정숙성에서도 금호가 평균 59.3dB로 가장 조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9dB 초반 기록을 유일하게 냈고요. 특정 노면이나 속도에서 특별히 거슬리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도 저희가 전세대 모델 TA51로 정숙성을 테스트했을 때도 최고 점수를 득한 바 있었죠. 다음은 넥센으로 나왔는데 약간은 저항감이 있는 음색을 보였지만 계측에서 약 59.9dB, 그래서 동급 모델 대비 나은 측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타이어들은 평가 항목에서 조금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반티는 평균 60dB 수준으로 소음 자체는 무난했지만 특정 영역에서 다소 거슬리는 음색을 보여서 서브젝티브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아틀라스는 계측에서 다반티에 밀렸지만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특별히 거슬리는 측면이 없어서 무난한 성능으로 나왔고요. 반면 한국은 특정 영역에서 거슬리는 것은 없었는데 소음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를 잃게 됐죠. 2년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실 유사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주행을 통한 본격 성능 비교입니다. 제동 성능부터 볼까요? 마르노멘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완전히 정지한 것을 기준으로 했으며 최장 그리고 최단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반티가 가장 짧은 평균 42.5m 수준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복된 제동 테스트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내주었고요. 2위는 금호로 약 42.9m 내외 성능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했죠. 3위는 한국이었는데 평균 43.1m. 넥센과 아틀라스가 동일한 43.42m라는 평균 기록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수점 3자리까지 가면 순위가 나뉘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동점을 받게 됐고요. 이제 빗길에서의 제동 성능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아틀라스가 평균 31.9m 내외로 가장 짧은 제동 거리를 보였습니다. 다른 타이어들과 비교를 하면 정말 대단한 성능이에요. 2위는 금호인데 평균 32.2m로 아틀라스 대비 약 25cm 정도 긴 제동 거리를 보였죠. 그래도 나름 선방했고요. 3위는 한국인데 아틀라스 대비 약 1m 긴 32.9m. 4위는 다반티로 약 34m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넥센은 평균 37.3m로 다른 타이어 대비 젖은 노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코너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 속도를 시험합니다. 원선회로에서 시험했는데요. 먼저 코너링 한계부터 볼까요? 여기서는 금호가 시속 71.1km로 가장 높은 속도까지 버텼습니다. 다만 최대 한계에서 리프트 오프를 했을 때 리어축이 약간은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공동 1위는 아틀라스였는데 유사한 수준의 한계 속도를 보였죠. 그러나 한계에서 리프트 오프를 했을 때 차체의 움직임 변화가 다소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핸들링 평가에 반영되고요. 2위는 넥센이었는데 평균 70km 정도의 속도를 보였는데 리프트 오프를 했을 때 리어 타이어가 미세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수긍할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3위는 한국, 4위는 다반티로 나왔죠. 저희는 이번에 마모도 시험을 추가했는데요. 원선의 코스에서 최대 15바퀴를 추가로 한계 속도로 돕니다. 그 이후에 마모도를 계속 관찰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마모를 보인 타이어가 없었죠. 근데 이 시험을 해보면 마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이런 건 향후에 보여드리죠. 이제 마찰 부담을 줄여 연비를 높여줄 수 있는 회전 저항을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항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가 타력 주행으로 시속 40km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기록을 계측했는데 1위는 618m의 평균 기록을 기록한 다반티였고 금호는 평균 615m로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이었는데 평균 585m, 이후에 넥센과 아틀라스 순으로 나왔죠. 넥센과 아틀라스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이제 핸들링 성능을 볼까요? 가장 어려운 평가 항목이죠. 이 때문에 현역 연구원분들께 꾸준히 조언을 받고 많은 트레이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슬라롬 테스트가 들어가면 좋은데 아쉽게도 모처의 경호팀이 시험장 절반을 훈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핸들링에서 1위를 한 것은 한국입니다. K5는 스티어링 중앙부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특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향 때 가장 일관성 있는 성능을 내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미세 조향을 할 때는 차량의 스티어링 시스템의 한계로 움직임을 캐치하기가 어려웠지만 대략 2에서 3mm를 움직였을 때부터는 적극적인 반응을 만들어냈죠. 약 언더스티어의 지속 특성도 좋았고 리프트오프 때 리어 축의 지지감이 무너지긴 했지만 다른 타이어 대비 좋은 수준이어서 핸들링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특성이 마음에 들었죠. 2위는 넥센입니다. 미세 조향 후 3에서 4mm 정도 움직였을 때부터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국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좋은 수준을 보였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다만 급격한 스티어링 조작 때 리어 축이 미끄러지는 성향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요의 증가 속도는 향후에 개선되면 좋겠네요. 3위는 금호입니다. 미세 조향 때 반응은 넥센과 유사한 수준이나 조향각이 늘어나면 나름대로 선형성을 가져가요. 그러나 리프트오프 때 리어 축의 지지감이 다른 두 타이어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부드러운 타이어 특성 때문인지 조향이 시작된 이후 약간 뜸을 들인 이후에 움직이는 성향이 있었고요. 4위는 아틀라스입니다. 미세 조향 후 반응은 타협 가능한 수준인데 스티어링이 90도 정도 들어가는 시험에서 초기에는 반응이 늦다가 갑작스럽게 리어 축이 확 빠지는 특성이 나왔습니다. 요의 증가가 선형적이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또한 차체를 잡기 위해서 스티어링의 조작량이 많았던 것도 향후에 개선될 내용입니다. 5위는 다반티인데요. 선의 도중 리어 축이 빠르게 빠지는 편이어서 요의 증가폭도 컸고 선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측 어려운 거동으로 아쉬움을 남겼어요. 동급 타이어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성능이었죠. 또한 고속으로 직선 주행을 하다 리프트오프를 했을 때도 리어 축이 불안정한 미세 오버스티어 특성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타이어의 품질을 볼까요? 무게부터 확인했는데 타이어가 가벼울수록 연비 저감에 도움이 되죠.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는 게 힘이 덜 들고 경쾌한 것처럼요. 여기서는 넥센이 4개 평균 9.6kg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평균 10.1kg의 금호였고요. 이후 다반티, 아틀라스 순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가장 무거운 평균 10.5kg의 평균 무게를 보였습니다. 가장 가벼운 넥센 대비 약 1kg 정도 무거운 것이었죠. 이번에는 4개 타이어 간의 무게 편차를 볼까요? 당연히 편차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운동화를 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이 무거운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아틀라스와 금호가 최대 편차 80g으로 무난한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100g인 한국이 적정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반티는 140g, 넥센이 가장 큰 160g으로 나왔고요. 이제 트레드홈 깊이를 확인합니다. 트레드가 깊다는 건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빗길 주행에서도 일부 이점이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아틀라스의 홈이 가장 깊은 평균 7.44mm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평균 7.41mm를 기록한 넥센으로 나왔고요. 넥센은 타이어도 가벼운데 홈 깊이가 의외로 깊었어요. 이제 나머지 타이어들의 트레드 홈 깊이를 볼까요? 이번에는 주행 중 타이어에 의한 속도의 오차입니다. 같은 규격의 타이어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직경이나 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타이어가 커지게 되면 오차가 줄게 되죠. 아직은 평가 항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시속 100km를 달릴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호의 직경이 가장 큰 편이었고 나머지 타이어들이 비슷한 수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경도를 볼까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항목별 평가를 보겠습니다. 마른 노면 제동에서는 다반티가 선전했죠? 젖은 노면에서는 아틀라스가 최고로 나왔고요. 코더링 한계에서는 금호와 아틀라스가 최고, 정숙성에서는 금호가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차감에서도 금호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연비에 영향을 주는 회전 저항에서는 다반티와 금호가 좋은 성능을 내주었고요. 핸들링에서는 한국이 가장 우세한 모습을 보였죠. 이제 각 항목을 점수로 바꿔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더해볼까요? 넥센과 금호가 가장 저렴했으며 한국이 이들보다 한 본당 3,0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아틀라스는 한국보다 다시 본당 10,000원이 비쌌고요. 다반티는 아틀라스보다 10,000원이 더 비쌌죠. 이제 최종 점수입니다. 이번 비교에서는 금호 TA51 플러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호도 오랜만에 1위를 하네요. 겨울노면 평가를 하지는 못했는데 과거에 TA51 평가를 했을 때 빙판 성능도 금호가 가장 좋았었죠. 타이어 특성을 보면 TA51 플러스도 눈길에서 제법 좋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 타이어로서는 의미가 좀 더 커져요. 특히 K5나 소나타, 그랜저 IG처럼 특정 환경에서 단단한 느낌이 느껴져서 승차감이 중요한 소비자분들에게, 또는 차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차체의 강성감이 떨어져서 승차감 향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TA51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네요. 다음 추천 타이어는 넥센의 AS-T1입니다. 정숙성이나 승차감도 무난했고 금호와 같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추천의 이유가 되죠. 이렇게 중급 컴포트 타이어의 비교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요청 주신 올레더 타이어 4종의 비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이 밖에도 수입 고성능 윈터 타이어, 전기차 전용 윈터 타이어의 비교 등 다양한 타이어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